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즈볼러 대 헤이렌베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즈볼레는 4-2-3-1 기반으로 중간 블록을 형성해 안정감을 유지하며 역습을 노리는 팀이다. 코스톤스가 버티는 최전방에서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은바요의 스피드 돌파로 빠르게 전환한다. 오스팅이 이선에서 방향 전환과 침투를 겸하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빌드업 라인을 높이면 수비형 미드필더 앞 공간이 쉽게 열리며 이선 침투에 취약하다.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빠른 편이라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도 존재한다. 공격 전개는 좋을 때 파괴력이 있지만 경기 흐름이 기울어지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기복이 있다. 헤렌베는 같은 4-2-3-1이지만 중원 패스 템포와 하프스페이스 활용해서 훨씬 구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반 오베레엠이 중앙에서 패스를 뿌리며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고 메르벨트가 측면 중앙을 오가며 빈 공간을 파고든다. 벤테는 컷백 타이밍과 박스 안 움직임이 일품이라 크로스든 낮은 패스든 모두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볼을 잃어도 더블 볼란치의 압박으로 빠르게 회수하며 다시 공격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 침투 후 컷백 패턴은 이 팀의 가장 날카로운 루트다. 점유하면서도 계속 상대 수비를 두드리는 스타일이라 라인 간격이 흔들리는 팀에게 매우 까다로운 유형이다. 이 경기는 즈볼레의 수비 블록과 헤렌벤의 하프스페이스 공략 패턴의 충돌로 요약된다. 즈볼레가 내려서 버티겠지만 헤렌벤의 방향 전환과 연계 패턴은 단순 수비 숫자만으로 막기 어렵다. 즈볼레는 역습 속도는 좋지만 공을 탈취해야 역습이 가능한데 그 주도권을 쉽게 가져오긴 힘들다. 헤렌벤은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공간을 더 잘 활용하며 후반에 찬스를 더 많이 만들 구조다. 종합적으로 볼 점유와 패턴 완성도, 마무리 옵션 모두 헤렌벤 쪽이 앞선다. 두 번째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라트바흐는 4-2-3-1 구조로 안정적인 빌드업은 갖추고 있지만 전진 패스 루트가 뚜렷하지 않다. 타바코비치의 마무리 능력은 좋지만 결정적인 찬스 공급이 제한돼 효율 싸움을 해야 한다. 하크는 폭넓게 측면을 넓혀주지만 안쪽으로 파고드는 위협은 적어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슈테거의 연결 능력은 안정적이나 직선적인 침투 패스나 템포 변화는 부족하다. 결국 중원에서 볼을 돌리며 점유는 되지만 박스 근처에서는 위협도가 떨어지는 흐름이다. 지키며 기다리는 축구는 가능하지만 스스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힘은 약하다는 평가다. 라이프치히 역시 4-3-3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가 장점이지만 최근에는 공격 패턴이 단순한 편이다. 오펜다의 뒷공간 침투는 위협적이지만 질 좋은 스루 패스 공급이 꾸준하지 않다. 바카요코는 드리블은 좋지만 수비 조직 앞에서는 패스를 선택해 날카로움이 줄어든다. 바움가르트너는 연결 고리 역할은 안정적이나 차원을 바꾸는 플레이는 부족하다. 결국 이 팀도 중원 볼 소유와 압박은 되지만 박스 앞에서의 마무리와 속도는 예전만 못하다. 수비 안정성은 좋은 편이라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공격에서도 폭발력이 덜한 모습이다.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는 안정적이지만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진 패스가 부족하고 하프스페이스 파고드는 움직임이 제한돼 박스 앞에서 시간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라이프치히가 점유율에서는 조금 앞서겠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격보다 실수를 피하는 운영이 많아질수록 흐름은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기보다는 탐색전, 균형전 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코모 대 사수올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모는 4-2-3-1 기반으로 두비카스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볼 경합에서 강한 힘을 가진 팀이다. 니코파스가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방향 전환을 담당하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준다. 보이보다의 오버래핑과 압박 타이밍은 사수올로 빌드업을 끊어내는 핵심 요소가 된다. 코모는 빌드업을 끊고 곧바로 중앙 측면을 동시에 찌르는 직선적인 공격을 선호한다. 공을 따내는 순간 공격 자원들이 동시에 달려드는 구조라 전환 효과가 매우 빠르다. 특히 홈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면 상대의 짧은 빌드업을 강제로 롱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사수올로는 4-3-3으로 피나몬티와 베라디의 개별 공격력을 활용하려는 팀이다. 빌드업 성향이 강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볼로카가 고립돼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많다. 베라디는 왼발 마무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팀이 그 지점까지 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윙백과 윙어의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모습도 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전방 중원이 단절되어 고립된 공격 전개가 반복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간격 유지가 어렵고 압박 회피가 힘들어지는 구조다. 이 경기는 빌드업을 끊는 코모의 압박 구조와 짧은 패스 전개를 유지하려는 사수올로의 스타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코모는 강한 압박과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에 있고 사수올로는 이를 탈출할 전환 속도가 부족하다.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중원 압박의 강도와 템포 조절 측면에서 코모가 점점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수올로는 한 방이 있지만 전체 90분의 리듬을 장악하기엔 어려운 전개가 예상된다. 체력 압박 전환 모두 고려하면 홍코모가 우세한 그림이다. 네 번째 경기 메스 대 스타드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스는 4-2-3-1의 두 줄 블록을 형성해 수비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팀이다. 트라오레가 수비 앞을 지키며 1차 방어와 세컨볼 커버를 담당해 안정적인 출발을 만든다. 조메니 마조는 등지기 플레이로 버티며 이성 가담 시간을 벌어주지만 전개 속도는 느린 편이다. 치타이 슈빌리는 공간 터치 감각은 좋으나 마무리 일관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경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져 침투 대응이 늦어진다. 전체적으로 버티는 힘은 있지만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스타드레는 3-5-2 구조에서 중원 볼순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강점을 가진 팀이다. 론지에는 좌우 방향 전환과 드리블로 수비 블록 균형을 계속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블라는 전환 속도와 오버래핑으로 넓은 폭을 확보해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까지 겸한다. 그리고 무사 알타마리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결정적인 공격 자원이다. 레는 후반 승부처의 볼스윙을 강화하며 상대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 침투 타이밍을 노린다. 한번 공간이 열리면 빠르게 파고들며 세컨드 라인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완성도가 높다. 전반에는 메스가 두 줄 수비로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 유지 부담이 커진다. 스타드레는 방향 전환, 볼 스윙,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패턴이 정교하게 이어지는 팀이다. 레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와 공간 활용이 강화되며 승부처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메스는 막으면서 버틸 수는 있지만 공격 리듬이 단절돼 반격이 제한적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후반 기점으로 점차 렌 쪽으로 기운다. 다섯 번째 경기 옥스퍼드 대 입스위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옥스퍼드는 5-4-1 파이브백으로 내려앉아 라인을 지키는 수비 기반 팀이다. 랭크셔는 롱볼을 등지고 받아주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시간이 잦다. 브레너건의 전진 패스는 있지만 탈압박 시 불안정해 점유를 오래 유지하긴 어렵다. 파이브백 숫자만 늘릴 뿐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순간 박스 앞 공간을 쉽게 허용한다. 측면 윙백의 수비 복귀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 대응이 동시에 어렵다. 공을 잃으면 다시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흐름을 쉽게 내주는 구조다. 입스위치는 4-3-3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점유, 전진 패스가 모두 가능한 밸런스형 팀이다. 때 아라스카에타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 방향을 한 번에 바꿔주는 킬패스 능력이 뛰어나다. 펠리스트리는 커싱과 드리블로 수비 시선을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주는 자원이다. 아기레는 박스 안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로 빠른 타이밍의 마무리가 돋보인다. 입스위치는 원투 패스와 연쇄 침투 패턴이 완성도가 높아 수비 간격을 계속 무너뜨리는 구조다. 볼을 잃어도 전방 압박으로 즉시 회수해 다시 공격을 설계할 수 있는 리듬을 갖췄다. 옥스퍼드는 수비 숫자로 버티는 팀이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점유를 계속 내주는 흐름이다. 입스위치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패턴 플레이가 정교해 파이브백 수비를 흔들 옵션이 충분하다.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옥스퍼드는 간격 유지와 체력 부담이 커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입스위치는 점유, 전환, 마무리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완성도는 입스위치가 확실히 앞선다. 여섯 번째 경기 헤타페 대 엘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5-3-2 파이브백 기반으로 수비 안정감과 포켓 침투 패턴을 갖춘 팀이다. 아람바리가 중원 중심에서 스윙 패스로 블록을 흔들며 공격 리듬을 만들어낸다. 우체는 수비 어깨에 걸쳐 침투하거나 내려와 연계해주는 움직임이 뛰어난 자원이다. 아드리안 리소는 공 받는 위치와 침투 지점을 다르게 가져가며 수비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박스 안에서는 숫자를 늘리기보단 패스 타이밍과 공간 활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팀이다. 홈에서는 라인을 조금 더 끌어올려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는 운영이 가능하다. 엘체는 3-4-1-2 구조로 투톱과 2선 플레이메이커를 중심으로 상대 박스를 공략하려는 스타일이다. 라파미르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지만 빌드업이 막히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멘도자는 박스 근처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템포 변화는 제한적이다. 윙백의 전진은 적극적이지만 복귀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라인이 옆으로 벌어지는 순간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공격은 만들 수 있어도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이며 공간 활용과 포켓 침투 패턴까지 갖춘 팀이다. 엘체는 라파미르를 중심으로 한 한방은 있지만 라인 간격 유지가 쉽지 않은 팀이다. 헤타페가 스윙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흔들기 시작하면 엘체 백스리는 마크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헤타페의 압박과 공간 활용 능력이 더 살아나는 구조다.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흐름의 방향은 점차 헤타페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